안녕하세요. 오늘도 알러브 핸즈온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재석이라고 합니다. 알러브 핸즈온의 운영자이고요. 페이스북 파워 플랫폼 한국 사용자 그룹 운영진이기도 합니다. 파워 플랫폼 3월 미더 페이를 하면서 파워 플랫폼과 구글 드라이브의 만남이란 주제로 발표 이야기가 나왔을 때 처음 제가 생각했던 기대치와 또 실제로 테스트하면서 느꼈던 그 에러와 그 내용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어떻게 파워 오토메이트를 공부하는 게 좀 더 좋을까라는 측면에서 오늘 발표 주제 아젠다를 정하였습니다. 파워 플랫폼과 구글 드라이브를 연결한다.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오늘 보여드리는 예시는 제가 평소에 하던 그대로의 작업 방식입니다. 꼭 이대로 하시지 않으셔도 되지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한데요. 더 좋은 방법 많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피스 365 홈으로 가시면 MS의 대표적인 SaaS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웹에서 서로 쉽게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죠. 오늘 우리가 다룰 서비스들도 여기 보이네요. 원드라이브가 있네요. 그런데 이곳에 구글 드라이브는 없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연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찾아보는 게 좋습니다. 자, 파워 오토메이트를 클릭합니다. 네, 대략적으로 검색창에서 검색을 해 봅시다. 구글 같은 검색 사이트에서 검색해도 되지만 검색 결과가 좋을 때도 있고 매우 안 좋을 때도 있거든요. 그래서 파워 플랫폼 관련해서는 파워 오토메이트 메인 홈에서 하시는 것이 더 편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 상단 검색창에 GOOG 정도까지만 쳐보면은 구글 관련 커넥터가 밑으로 쭉 나타납니다. 구글 관련 5개의 커넥터가 검색됐네요. 이 5개 모두 오늘 설명하면 좋으시겠어요? 그런데 사실 물고기 잡아주는 것보다 어떻게 하는지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쳐 드리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본문 중간에 있는 검색창에 구글이라고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한번 클릭해 봅시다. 이번에는 구글 관련 템플릿들이 검색되어서 나오네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은 인기별, 이름별, 시간별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기본이 인기별로 정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보면은 스크롤 있죠. 밑으로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자신에게 딱 맞는 검색을 해서 바로 템플릿을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소에 이 카드에 나온 것처럼 인기도에 따라서 여러 템플릿들을 사전에 대충 보면서 감을 익히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각 카드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이 숫자는 이 템플릿을 사용하여 만든 흐름수를 말하거든요. 그러면 어느 정도의 인기 정도를 가름할 수 있겠죠. 그 상태에서 많이 공부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에는 아까 보다가만 구글 커넥트를 조금 더 상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GOOG까지 입력한 다음에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을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가 구글이 만든 파일 스토리지 및 동기화 서비스라고 설명하고 있네요. 밑에 하단에 파란색을 보면은 현재는 이 커넥터에 대한 작업이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쉽지만 아직 없네요. 그러면 일단 설명서를 참조하세요 라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마이크로소프트 공식 문서인 독스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요. 문서 커넥터 참조, 구글 드라이브로 지금 접근이 되었죠. 구글 드라이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로직 앱스, 파워 오토메이터, 파워 앱스가 있습니다. 4번 파워 오토메이터 보이시죠? 느낌이 좋습니다.
오른쪽 메뉴바 액션즈를 눌러가지고 액션즈로 가면은 11개의 액션을 볼 수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에서 할 수 있는 게 카피 파일, 크리에이터 파일, 딜리트 파일부터 해서 마지막 11번째 업데이트 파일까지 있네요. 저희는 오늘 크리에이터 파일이랑 업데이트 파일을 사용할 거예요. 커넥터 작업 이런 연결하고 관련되어서는 입력 파라미터를 잘 보셔야 됩니다. 특히 필수 파라미터를 잘 살펴보셔야 되는데 지금 필수 require의 source URL이랑 destination file path 이게 지금 주로 되어 있죠. 필수가 두 가지로 되어 있나요? 여하튼 커넥터가 있으니까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좀 어렵다고 생각되시지만 나중에 보시면 이런 의미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는 템플릿 선택 시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 템플릿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한번 들어보세요. 1번의 내 구글 드라이브와 내 학업의 동기화 상태 유지와 저기 오른쪽 아래에 2번 새 원드라이브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 파일에 동기화 이것을 보면은 뭔가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 같죠. 그리고 아이콘 모양도 똑같습니다. 근데 흐름수가 하나는 1895, 하나는 21000이죠. 제공자는 마이크로소프트, 하나는 마이크로소프트 홀로 커뮤니티고요. 일단 흐름수가 많은 21000개를 한번 2번을 클릭해 봅니다. 동기화하는 템플릿이고 특징적으로 원드라이브라고 되어 있네요. MS의 원드라이브가 원드라이브와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거든요. 일단 원드라이브인 것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내 구글 드라이브와 내 학업의 동기화 상태 유지를 한번 클릭해 봅니다. 이번에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가 나왔네요. 저는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템플릿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비슷한 어떤 템플릿들이 있을 때 자신이 사용하고 있는 M365의 여러 제품들에 맞도록 선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잘 모르시면은 이제 비즈니스용 원드라이브인데 본인의 원드라이브, 일반 원드라이브를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동기화 작업을 하기 전에 여기서 각 클라우드사의 저장소 모양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원드라이브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간단하죠. 새로 만들기, 업로드 정도. 이 정도에서 일단 이렇게 돌아간다는 구조를 아시면 되시고요. 이것은 구글 드라이브의 대략적인 모습입니다. 원드라이브랑 거의 비슷하죠. 새로 만들기 있고, 내 드라이브 있고, 각 폴더와 파일들이 있는 구조입니다. 매우 간단한 구조입니다. 템플릿을 이용할 때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게 계정 확인입니다. 여기 빨간색 박스 보시면은 점점점 계정 전환이라고 되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해 보시면은 본인의 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계정이 지금 본인이 하고자 하는 동기화의 계정인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연결을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처럼 1번처럼 올바른 연결이라고 해서 초록색 체크 표시가 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둘 다 2번처럼 플러스 기호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그 전에 연결을 한 적이 있으면 1번처럼 나타나고 연결을 한 적이 없으면 2번처럼 나타나거든요. MS 원드라이브의 올바른 연결 과정도 일반 MS 로그인 과정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그인과 비밀번호를 집어넣고 계정에 계정 통과를 하시면 되거든요. 구글 드라이브 같은 경우에는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로그한 적이 없어서 플러스 표시가 됩니다. 그럴 때 플러스 표시 클릭해 주세요. 구글 로그인 계정으로 넘어가는데 평소에 보던 구글
로그인 그 과정이랑 똑같죠. 자신의 계정을 선택하고 앱 권한에 대한 허용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모두 올바른 연결로 표시되면 그 다음에 계속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제부터 내 구글 드라이브와 내 학업의 동기화 상태 유지라는 템플릿을 이용해서 흐름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선택했던 템플릿입니다. 입력칸이 빈칸인 경우도 있고 채워져 있는 경우도 있죠. 트리거가 하나, 작업이 하나인 매우 단순한 구조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템플릿을 선택했을 때 각 트리거랑 작업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거나 궁금할 때 오른쪽 상단에 도움말을 클릭해 보세요. 간단한 도움말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세히 알아보기를 클릭하면 상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각 액션 창에 말 줄임표를 클릭하면 이름 바꾸기, 주석 추가, 설정, 삭제, 내용 연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드라이브에서 파일이 만들어지는 폴더를 선택해야 되는데 오른쪽 폴더 아이콘을 선택해 봅니다. 그러면은 폴더가 루트면은 루트를 선택하고 루트 폴더 아래에 만약에 폴더를 만들고 싶으면은 방향키를 선택을 해주세요. 방향키를 이용해서 클릭해서 들어오면은 기존의 폴더들이 이렇게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팀즈 채팅 파일이라고 보이죠. 여기서 우리는 작업의 편의성을 위해서 폴더를 하나 새로 만들어 볼까 합니다. 원드라이브로 가셔서 내 파일 있는 상태를 확인한 다음에 새로 만들기를 클릭을 하면은 폴더가 보입니다. 이때 폴더를 선택합니다. 폴더 만들기 창에서 구글 드라이브를 입력한 다음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원드라이브에 구글 드라이브라는 폴더가 생겼습니다. 자, 다시 파워 오토메이트로 와서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계속을 누르시면 돼요. 조금 전 작업을 다시 합니다. 폴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방향키를 눌러주세요. 그럼 우리가 방금 원드라이브에서 만든 구글 드라이브라는 폴더가 보입니다. 이것을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when a file is created 라는 트리거의 폴더에 입력한에 폴더 경로가 슬러시 구글 드라이브로 잡힌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구글 드라이브의 폴더를 먼저 만들어 볼까 합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들어오셔서 새로 만들기를 클릭한 다음 새 폴더를 순서대로 클릭해 보세요. 새 폴더 창에 원드라이브라고 입력한 뒤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구글 드라이브에 원드라이브라는 폴더가 새로 생겼죠.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은 현재는 파일이 없습니다. 나중에 동기화돼서 자동으로 생기는지 잘 봐주세요. 자, 다시 파워 오토메이트로 들어와서 흐름을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created 파일의 폴더 경로를 먼저 설정할 건데요. 자, 폴더 아이콘을 클릭한 다음 구글 드라이브 옆에 있는 방향키를 선택해 주세요. 이 상태에서 스크롤을 쭉 해서 원드라이브를 찾아서 선택합니다. 방금 저희가 만든 원드라이브예요. 선택한 원드라이브 폴더가 슬래시 원드라이브로 잘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파일 이름과 파일 콘텐츠에 우리가 그 입력 파라미터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템플릿 같은 경우는 벌써 이미 입력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엇인지 의미를 파악을 해야 되는데 마우스를 살짝 갖다 대면 파일 이름에 그러면은 밑에 팝업창이 뜨죠.
지금 보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들 파일의 이름, 이 파일 이름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파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할 파일의 콘텐츠다라고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서 파일 이름이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들 파일의 이름이라고 말했었는데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이 입력한 안에 있는 파란색 파일 이름을 클릭을 하면은 오른쪽에 동적 콘텐츠라고 생기거든요. 그 동적 콘텐츠 안에 when a file is created 안에 파일 이름이 파란색으로 지금 선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만들어지는 파일의 이름을 원드라이브에서의 파일 이름, 만들었던 파일 이름을 그대로 가져와서 쓰겠다는 거예요. 그럼 동기화되면은 원드라이브에서 이름이 구글 드라이브 이름과 똑같아지는 거죠. 이렇게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파일 콘텐츠도 똑같습니다. 아까 파일 콘텐츠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할 파일의 콘텐츠라고 말했는데 똑같이 원드라이브에서 만들었던 파일 콘텐츠를 그대로 갖고 와서 구글 드라이브의 파일 콘텐츠로 사용하겠다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서 파일 콘텐츠를 원드라이브의 파일 이름으로 쓰면은 그러면은 구글 드라이브에서 보면은 나중에 만들어질 때 파일 이름도 파일 이름이요, 파일 콘텐츠도 파일 이름이 들어가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예요. 앞에 거의 결과물을 다시 입력 파라미터로 쓴다는 이 점을 흐름을 만드실 때 잘 유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원드라이브 커넥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앞에서 다 했거든요. 정리라고, 요약이라고 조금 생각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트리거로는 위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사용했던 것은 두 번째 when a file is created 이고요. when a file is created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폴더가 필수 파라미터로 되어 있죠. true로. 그리고 리턴 값이 파일 컨텐츠가 바이너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연결 구조를 이해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실제 when a file is created 트리거를 보면은 폴더가 필수로 되어 있죠. 파라미터가 필수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 드라이브 create 파일을 살펴보면은 폴더 경로, 파일 이름, 파일 콘텐츠가 필수이고 파일 콘텐츠는 바이너리 타입입니다. 앞에서 원드라이브에서 리턴 값이 바이너리였기 때문에 여기서 바이너리로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출력과 입력이 같은 타입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초보이신 분들이 이걸 해결을 못해서 이제 잘 안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타입을 맞춰 주셔야 됩니다. 실제 create 파일 액션을 보면은 폴더 경로, 파일 이름, 파일 콘텐츠가 빨간색 별표 필수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파라미터에 따라서 이렇게 제작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서서히 첫 번째 흐름 끝나갑니다.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이 끝나고 나면은 오른쪽 상단에 테스트를 눌러주세요. 흐름 테스트에서 수동을 선택한 다음 하단에 저장 및 테스트를 클릭을 합니다. 지금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선택한 원드라이브 폴더에 파일을 추가합니다가 나타나면 실제로 원드라이브에 파일을 추가해서 테스트를 해봅니다. 일단 원드라이브로 가서 구글 드라이브를 클릭해 보세요. 여기에서 플러스 새로 만들기, 이번에는 워드 문서를 선택합니다. 워드 문서를 클릭하고요. 근데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부터 저의 크나큰 실수가 시작됩니다.
에러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거니까, 왜 잘된 것만 보여주지 않고 이렇게 에러도 보여주냐라고 했을 때 아마 저랑 똑같은 실수를 하시는 분들도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보여드리는 거니까 잘 한번 살펴보세요. 지금 안 따라 하셔도 괜찮아요. 근데 따라 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저는 이 상태에서 잘해 보려고 문서 저장됨에서 파워플랫폼 3월 미더이라고 파일 이름도 한번 바꿔서 한번 저장해 봤고요. 파일 본문 내용으로 파워플랫폼 3월 미더 파워앱스와 구글 드라이브의 만남 테스트 중입니다 라고 한번 본문을 입력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원드라이브에 파워플랫폼 3월 미더이라는 문서 파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런데 파워 오토메이트로 가보니까 테스트 진행 과정 중에 에러가 발생하였습니다. 상태 코드가 400이 나왔고요. 오류 세부 정보 보면은 제공되어진 인자가 뭐 받아들일 수 없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오 마이 갓, 이래 돼 버리는 거죠. 이래 되면 우리 보통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오류를 고치는 경우도 있지만 제가 테스트하는 과정 중에 잘못한 것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인간적 오류를 한번 잡아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합니다. 똑같이 수동을 선택한 다음 저장 및 테스트를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다시 테스트해 보라고 하죠. 자, 이번에도 새로 만들기 클릭한 다음에 워드 문서를 클릭합니다. 이번엔 잘 될까요? 자, 이번에는 문서 제목을 바꾸지 않고 그냥 본문 내용을 입력합니다. 성공할까요? 자, 원드라이브로 다시 들어오면은 문서 파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자, 파워 오토메이트로 되돌아오면은 흐름이 실행되었습니다 라는 초록색 알림 창이 뜨죠? 성공했습니다. 아휴, 한숨을 내쉬어 봅니다. 자, 잘 되어야 될 텐데요, 결과물도. 이제 구글 드라이브로 갑니다. 구글 드라이브에도 원드라이브 아래 문서 파일이 하나 생겼죠? 성공입니다. 야호! 자, 문서를 클릭해서 한번 들어가 봅니다. 근데 이게 웬일일까요? 본문 내용이 없습니다. 본문 내용. 이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여기서부터 이제 고민을 한번 해봅니다.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본문 입력 전에 문서가 벌써 만들어지죠. 문서가 만들어지고 본문 입력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문서 입력, 문서가 만들어질 때 벌써 동기화가 시작된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지금 이 결과물들을 볼 때 그런 생각을 저는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본문 내용을 입력해서 만들어 놓은 파일 자체를 올리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 생각이 맞는지. 자, 여러분도 한번 따라해 보시죠. 자, 다시 테스트를 눌러봅니다. 수동을 선택하시고요. 저장 및 테스트를 누릅니다. 지금 작동하는지 확인하려면 파일을 추가하려고 하죠. 자, 파일 추가로 갑시다. 제가 원드라이브에서 이번에는 업로드 버튼을 이용해서 txt 파일 있죠. 여기 파워 플랫폼 3월 미더 txt, 이 안에는 본문 내용이 포함된 거예요. 이렇게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업로드 했다고 3번에 확인 알림창도 떴고요. 자, 어떻게 될까요? 흐름이 실행되었습니다. 뭔가 이제 점점 잘 될 것 같은 느낌이 안 드시나요? 자, 가봅시다. 구글 드라이브로 가서 파워 플랫폼 3월 미더 txt 파일을 열어봅니다. 짜잔. 네, 이번에는 정상적으로 연동이 잘 돼서 본문 내용이 잘 나왔네요. 그래서 제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가 원드라이브와 구글 드라이브 동기 시에 원드라이브에서 파일을 직접 만들어서 본문 내용을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본문 내용이 포함된 파일을 올리는 것, 이것을 파일 생성한다고 보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완성되어진 파일을 직접 올리거나 메일로 첨부 파일을 받은 경우 첨부 파일을 원드라이브에 저장할 때 그 첨부 파일을 구글 드라이브와 동기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사용한다고 이제 봐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사고를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원드라이브에서 뭔가 수정하면은 구글 드라이브도 음, 같이 수정했으면 좋겠다, 동기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아까 올리는 거 했으니까 이제 수정하는 거, 그것은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 한번 고민해 보시죠. 일단 공식 홈으로 와서 원드라이브 같은 경우에 있어서 수정할 수 있는 트리거가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죠. 물론 이렇게 안 하고 파워 오토메이터에서 바로 수정 트리거를 찾아도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파라미터를 확인하고 하는 것이 나중에 문제 소지를 줄여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트리거가 있구나를 확인했습니다. 그럼 이제 구글 쪽에서도 구글 드라이버에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액션이 있는지 살펴봐야 되겠죠. 역시 공식 혐오에서 볼 때 11번째 액션 업데이트 파일 이게 있군요. 그럼 앞에 그 트리거와 이 업데이트 파일을 잘 활용하면은 뭔가 수정도 가능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업데이트 파일 같은 경우에서는 파라미터가 두 개네요. 파일과 파일 콘텐츠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네, 바이너리 형식으로 타입으로 지금 파일 콘텐츠를 올려줘야 되고요. 앞에서는 템플릿으로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템플릿 없이 직접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 템플릿으로 만들든 직접 만들든 똑같거든요. 본인이 직접 만들 수 있으면 직접 만들고 좀 어렵다 싶으면 템플릿을 활용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템플릿을 많이 활용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내 흐름에서 새 흐름을 클릭을 하면 밑으로 쭉 나타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을 저희는 이번에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예전 어떤 그 설명들 보면은 이름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최근에 이렇게 이름이 또 통일화됐거든요. 자동화된 클라우드 흐름, 인스턴스, 예약된 데스크톱 흐름, 비즈니스 프로세서 흐름. 그래서 아마 예전 동영상이나 블로그들 보시면은 이름이 조금씩 틀릴 거예요. 잘 유추해 보면은 알 수도 있으니까 조금 고민해서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흐름 이름을 원드라이브 변경 시 구글 드라이브 동기화라고 이름을 지었고요. 흐름 트리거 선택은 좀 양이 많아서 원드라이브라고 지금 검색을 했습니다. 검색 결과 밑으로 쭉 스크롤 하면은 파일이 수정된 경우 있죠. 저는 이 트리거를 선택하고 만들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이 수정된 경우 트리거는 폴더 고유 아이디를 요구하네요. 자, 일단 폴더 아이콘을 선택을 합니다. 앞에서와 같이 루트 폴더 아래에 우리가 또 폴더를 만들었으니까 방향키를 선택해 주시고요. 파일이 존재하는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해 줍니다. 그러면은 폴더 안에 슬래시 구글 드라이브라는 이렇게 입력이 됐죠. 자, 이 폴더 안에서 파일이 수정되면은 흐름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를 하기 위해서 세 단계를 클릭해 줍니다. 작업 선택창에서 구글 드라이브로 검색한 후 구글 드라이브 트리거가 보이죠? 2번 구글 드라이브를 선택해 줍니다. 여러 지금 동작들 중에서 파일 업데이트를 선택해 줍니다. 근데 여기서 누군가가 파워 플랫폼과 뭐 구글 드라이브 잘 사용하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요? 라고 물으시면은 제가 볼 때는 이 동작 하나하나가 의미하는 게 뭔지 테스트 해보고 실제로 사용해보고
또 문제가 무엇인지 알아가는 과정에 있는 분, 그분이 제일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왜냐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도 지금 파일 업데이트 마치 구글 드라이브에 별 관심이 없어서 지금 이것들을 사용하지는 않거든요. 다른 것들은. 그러면 잘 모른다는 거죠.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사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파워 플랫폼 관련된 대부분의 많은 것들이 이와 유사합니다. 본인 업무에 관련된 것들에서 업무 자동화라든지 업무 향상을 높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이걸 해야 되는데, 일반적인 저희가 보통 이렇게 세미나를 통해서 얘기할 때는 일반적인 것밖에 얘기를 못 하거든요. 각자 개인의 구체적인 사례는 각자가 알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티즌 디벨로퍼라는 그 용어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울 수는 있지만 제가 했던 방식으로 쭉 하시면 다른 것들도 성공하시는 것들도 있고, 이 일을 잘못해서 실패하시는 것들도 있는데, 이 일을 잘못해서 실패를 하시면은 이불 밑으로 한번 들어가서 발 한번 크게 한번 차고, 낮잠 한번 자고, 다시 일어나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해보고, 안 되면은 묵혀놨다가 한 달 후에 한번 다시 해보거나. 그러니까 약간의 이런 어떤 시간적 텀도 두면서 재충전과 용기를 가지는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검색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에게 딱 맞는 그런 템플릿은 잘 찾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의 수정들이 필요하니까 그 수정을 어떻게 해서 내 업무에 맞춰 들어갈까, 이렇게 고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도 똑같이 파일 업데이터의 파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우리는 지정하는 폴더 내의 파일을 바꾸고 싶은데 여기서는 파일 자체를 지정하라고 하네요. 자, 파일과 폴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일단 구글 드라이브 옆 방향키 콘텐츠 표시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원드라이브 옆 방향키 콘텐츠 표시를 다시 또 클릭을 합니다. 기존의 파워 플랫폼 3월 미덥.txt 파일을 선택을 합니다. 여기서 파일을 선택한다는 것은 결국 저의 생각은 폴더 내에 저쪽에서 뭐 변동이 일어나면은 그 어떤 아이디를 가지고 와서 이쪽에서도 폴더 내에 뭔가 아이디를 이용해서 연동시켜서 수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생각을 해보면 원드라이브의 폴더의 어떤 특별한 파일 아이디가 이쪽에 구글 쪽에서는 그 정보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정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폴더가 아니라 파일 자체를 변동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여러 이제 그냥 폴더만 지정해 두면 저쪽에서 바뀌면 이쪽도 제대로 이제 막 자동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안 되는가 봅니다. 파일 콘텐츠의 경우 2번 그 입력한 빈칸을 누르면은 동적 콘텐츠가 생기는데, 그때 동적 콘텐츠에서 파일이 수정된 경우에 파일 콘텐츠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2번처럼 이제 나타납니다. 자, 저장하시고요. 테스트 바로 들어갑니다. 수동 선택하시고 테스트 버튼 눌러주세요. 자, 이제 원드라이브 폴더의 파일을 수정하러 갑니다. 자, 원드라이브로 가셔서 기존 파워 플랫폼 사물미덥.txt 파일을 클릭해서 엽니다. 열기 있죠? 열기를 클릭하면 텍스트 편집기에서 열기가 나타나거든요. 자, 이것을 클릭해 줍니다. 자, 이제 본문 내용 중에 파워 플랫폼 3월 미덥을 4월 미덥으로 변경해 줍니다. 3월을 4월로, 밑에 본문 내용도 파워 플랫폼 4월 미덥 이렇게 고쳐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줍니다. 이때 이제 수정이 되기 시작한 거죠. 수정이. 자, 다시 파워 오토메이트로 오면은 흐름이 실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도 수정됐고 파일도 업데이트 됐다고 하거든요. 잘 됐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구글 드라이브로 가셔서 파워 플랫폼 3월 미더 txt를 클릭을 합니다. 짜잔! 네, 저희의 예상대로 3월에서 4월로 변경되었습니다. 성공입니다. 박수! 네, 성공을 축하드립니다. 여기서 요약 정리. 수정 업데이트 경우 대상 액션에서 폴더가 아닌 파일 자체를 지정해야 된다는 점. 이 점이 저희 생각과 좀 달랐네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파워앱스와 구글 드라이버의 만남 어떻게 잘 전달이 되셨습니까? 네, 별로 어렵지는 않죠. 어렵지는 않는데 이 간단한 것에서 각각 그 파워 오토메이트에서의 파라미터 입력이라든지 아니면은 출력값 그리고 연결고리 그리고 각 그 액션이 말하는 바가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실제 테스트 해보면서 그것을 우리들의 생각을 조금 수정해야 된다는 점. 원래는 따지고 보면은 구글이나 MS가 우리의 생각대로 좀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그네들이 만든 API에 따라서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생각해야 된다는 점. 그 점이 조금은 아쉽지만 그래도 이것을 일일이 API를 만들고 뭐 연결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보다 파워 오토메이트를 이용하면은 커넥터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커넥터가 한 400여 개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엄청 많은 것 같지만 주로 이제 해외 어떤 서비스들 연결이 많고 이래서 국내 이제 그 서비스들과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는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그럴 때는 이제 커넥터, 커스텀 커넥터 아니면 API 뭐 활용하는 방법 파워 오토메이트에서 HTTP 액션을 이용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또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전제 조건이 그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가 적어도 API를 제공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가장 간단한 정도의 이제 커넥터를 살펴봤습니다. 다음에는 조금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페이스북 페이지 그룹이 지금 소개되어 있는데 모두 방문해 주셔서 구독 많이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